안녕하세요. 숙제실험입니다. 실용금융학 개론. 뭔가 좀 어려워 보이는 제목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제가 경제 공부를 좀 하는데 좀 재밌게 하고 싶어서 이런 강의 영상을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 강의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대학교 강의니까 한번 좀 따라 해봤는데 선수 학습상 미리 공부해야 될 사항 같은 건 없고 교과 목표는 뭐 자산보호라고 했지만 말했다시피 제 공부를 위한 것이고 기왕이면은 여러분들도 알고 뭐 만약에 코인이나 주식 같은 걸 투자하고 싶다, 예적금을 들인다, 뭐 신용카드 같은 거를 관리하고 싶다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될지 가이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에서 주 교재 뭐 보지는 않으셔도 되는데 이 금융감독원에서 발행을 하고 있는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이 책을 기반으로 해서 뭐 다른 부교재들이나 그 기타 자료들을 첨가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강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될 텐데 회차라고 딱 나눠져 있긴 하지만 저축이나 부채, 주식 같은 것들은 내용이 많아서 그 회차의 강의 영상들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영상은 최대 10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짤막짤막하게 하면은 몇 개나 될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럼 일단 오늘 기본으로 알고 있어야 될 법한 두 개념, 금리와 환율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리인데요. 금리는 많이 들어보셨을 테고, 이자율 하면 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기간당 원금에 대한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 보통 1년 기준 단위로 해서 뭐 연이자, 연이율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금리입니다. 이 금리에 대해서 네 가지 주요 금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기준금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준금리는 보통 각국의 화폐를 관리하는 중앙은행,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한국은행이 원화를 발행을 하잖아요. 그런 중앙은행들이 결정하는 금리입니다. 그래서 그 화폐의 가치를 결정한다, 가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페드라고 하는 연방준비제도의 FOMC에서 결정하는 정책금리입니다. 이 금리가 다른 금리들이 가장 기준이 되는 말 그대로 기준금리이기 때문에 뭐 예전에 비해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위에 있는 두 분도 보면 왼쪽은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이신 이창용 총재님, 그리고 오른쪽은 파월 의장님 해서 두 분이 요즘 많이 나오고 뭐 그때마다 뭐 금리니 뭐니 하는 게 이 기준금리입니다. 그리고 시장금리 하면은 사실 기준금리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시장금리 하면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면 엄밀히 따지면 이 시장금리는 단 이자율, 그러니까 금리라기보다는 가격이고 수익률입니다. 금융시장에서 이런 채권, 왼쪽 같은 경우에는 독립공채로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사고 팔지 않지만 이런 예전 같은 경우에 이런 실물 채권이 있었고 이런 실물 채권들을 얼마에 사고 팔고 하는 그 시장에서 그 얼마 만약에 50달러가 적혀 있으면 이 50달러짜리 채권 만약 49달러에 산다. 그러면 이 49달러에 샀을 때의 이자 포함했을 때 이 채권의 수익률이 얼마인가? 그걸 따지는 게 시장 금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냥 보통 금리랑 다릅니다. 그래서 금리 하는데 이게 이자율 말하는 거야? 아닌 것 같은데 뭔 소리지 싶으면은 그냥 수익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여수신 금리가 있는데요. 이름은 제일 어렵지만 사실 제일 쉽습니다. 왜요? 그냥 오른쪽 보시면 예적금 비교 있잖아요. 이 이자율이 곧 이 금융회사 여수신 금리입니다. 대출을 받거나 예금 적금을 들거나 하는 그런 상품들을 사고 팔 때 우리가 직접 느낄 수 있는, 직접 혜택을 보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이 이 금리입니다. 그리고 실질금리라는 건 뭔가 어디서 정하는 금리는 아니고 인플레이션에 따른 화폐 가치 변동을 고려한 금리로서
명목금리,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이 금융회사 여수신 금리겠죠? 이런 금리에서 예상 인플레이션 혹은 이미 일어났는 과거의 기간이면은 그냥 인플레이션의 비율을 빼면은 실질 금리가 됩니다. 그래서 예금을 한다. 최고 4.12%다. 그런데 12개월, 즉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4%였다. 그렇게 되면은 4.12에서 4를 빼서 0.12%의 이자율이 우리가 갖게 되는 이자율이다. 라는 것을 계산했는 것이 실질 금리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환율이 얘기를 들어갈게요. 환율은 국가 간 화폐의 교환 비율이고 우리나라는 비율을 원화 가격으로 표시하는 자국 통화 표시법을 이용 중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싶으면 이걸 보면 됩니다. 네이버에서 그냥 검색했을 때 바로 나오는 환율인데요. 보면은 맨 오른쪽에다 통화명 하면서 미국 USD라 적혀있어요. 미국의 달러를 뜻하는 말이고 그리고 매매 기준율을 했을 때 1333.00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냐? 1달러를 우리나라 돈과 교환하려면 기준은 1333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원화로 표시를 하기 때문에 자국통화 기준 표시법이고 그리고 기축통화라고 해서 그 세계적인 화폐의 기준은 달러입니다. 그것도 미국 달러. 그래서 그 미국 달러를 환산했을 때 어느 정도인가를 따지는 그 표시법도 있는데 맨 이 표의 오른쪽에 보시면 위화 환산율이 있죠. 말 그대로 아까 말했듯이 달러를 했을 때 얼마인가? 1달러는 1달러죠. 그래서 1, 뭐 유럽연합 같은 경우는 1.079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미화 환산율 표기법입니다. 환율이라는 것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는 국가에서 그 기준금리처럼 국가에서 오늘 환율은 이만큼입니다. 라고 딱 정해놓으면 거기서 변동하지 않는 고정되는 환율을 말하고 변동환율 제도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고정이고 지금은 변동입니다.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텐데 IMF 때문입니다. 지금 이 차트 보면은 1997년 그때쯤을 기점으로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죠. 과거와 지금이 다른 이유. 좀 더 자세히 보면 더 확연하게 드러나는데요. 특히나 1995년 이후에는 이 봉이라는 것, 봉이 그 한 달 동안 가격 차가 어느 정도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건데 전에는 없고 그 후에는 딱 네모가 보일 정도로 제대로 있죠. 왜? 그전에는 변동이 없었고 왜냐하면 고정환율제였으니까 그 후에는 변동환율제이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따라서 왔다 갔다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고정이 하면은 바꾸는 사람들은 편할 수 있지만 그만큼 시장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서 그것을 바꿀 때 만약에 1,300원을 줘야지 1달러를 바꿀 수 있는데 국가 공시가 1,000원이라 돼 있다. 그러면 300원만큼의 손해를 국가가 또 안거나 하는 게 가능해야만 그 고정환율제가 가능한데 1997년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우리나라가 그것이 실패했기 때문에 변동환율제가 되어서 전과 후가 다른 겁니다. 실질 환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실질 금리랑 비슷하게 물가 변화를 고려한 환율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별로 쓰지 않는데 뉴스 같은 데서 가끔 나옵니다. 왜냐하면 상품의 수출과 수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이 실질 환율을 따지는 수식은 금리에 비해서 조금 복잡하고 이렇게까지 계산하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실질적인 환율이 올랐다 내렸다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물건을 샀을 때 직구 같은 걸 했을 때 좀 더 예전보다 쌌다 싸지 않다라고 느껴지는 건 이 실질 환율 때문입니다. 이렇게 일단 금리와 환율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강의 계획을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다음 강의는 금융유관기관이라 해서 이 주 교재를 발행했는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여러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